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맘입니다. 드디어 애들이 학교를 가고 물론 네, 오미크론 확진도 많이 되고 해서 사실은 학교를 가서 너무 기쁜데 근데 네, 언제 다시 원격 수업을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확진자 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모두 힘냅시다. 네, 얼마 전에 댓글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사실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아마 비슷비슷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영상 하나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투머치 토커 그리고 막 삼천포로 빠지고 그렇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짧게 굵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뭔지 아시죠?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짜고 계획을 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를 말하고, 그리고 시스템은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체계. 그리고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 책을 좀 읽었거든요. 네, 이거 좀 오래된 책이에요. 보면은 초등학생인데 막 이렇게 등수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시험이 없고 뭐 숙제가 없는 뭐 이런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표현한 것 중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밥 먹듯이 공부하는 아이? 진짜 애가 밥 먹듯이 공부를 하면 참, 저 공부 좀 그만해라. 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만약에 이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애들이 공부랑 책 읽기를 되게 체계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 면에서 이제 자기가 목표한 것과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얼만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등산 가자 그랬는데 아빠 나는 못 간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이러거든요. 엄마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했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짰고, 그래서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막 노는 것도 거부하고 이렇게 정도까지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긴 해요. 제 생각에 이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 제대로 완벽하게 가동이 되는 데는 최소 1년, 최대 3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 약간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3년 하니까 이제 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3년을 꼬박 이렇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니까 이제 지금 4학년 이제 올라갔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올 겨울부터 뭔가 이렇게 좀 달라졌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아주 열심히 자기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아빠가 차 태워주겠다.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학년 되고 아무튼 애가 달라졌어요. 흐뭇합니다. 네, 아무튼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성이에요. 자기주도성. 이거를 살려줘야지 이 시스템,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을 빼고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만들려고 엄마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끌어주게 되면요, 굉장히 큰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성 그리고 시스템 요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병아리가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먼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습관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
이제 자기주도성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자기주도성을 더 잡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가야 되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직 자기주도성으로 완벽하게 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먼저 시도해 보는 거죠. 자, 우선은 매일 할 일을 정해야 돼요. 매일 할 일을 정하는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는 거죠. 놀기.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학교 마치고 나서 바로 놀이터에서 놀든지, 아니면 친구랑 같이 와서 친구 집에서 놀든지,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놀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5학년이다.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한글책이에요. 예. 문해력. 다들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거. 일단 우리 애매한 학년에 한 3, 4학년 정도로 잡아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한글책. 예.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는 거죠. 한글책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한글책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영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어는 잠수의 영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흘려듣기, 집중듣기, 영어책 읽기.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로는 수학.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과 수학, 그리고 연산. 요거 두 개 뭉쳐서 이제 수학. 이렇게 세 개를 완벽하게 이제 다 했으면은 나머지 서브로 하는 것들은 사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고, 그리고 예체능 학원, 네, 좀 가고, 예,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우선순위의 순서대로 하는 게 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처음에 해야지 매일매일 그거는 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새벽 기상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처음에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매일매일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 연산을 매일매일 하는 게 참 힘들다, 자꾸 안 된다, 이런 고민 있으시면은 그냥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물론 깨울 때 기분 좋게 깨워주시고,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집중 듣기 하고 영어 책 읽기 하고 이거를 아침에 한 2시간 동안 바짝 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2시간 동안 집중 듣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영어책 편안하게 천천히 1시간 넘게 그렇게 읽고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후에는 영어는 일단 그날 해야 될 걸 뭐 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그냥 한글책이 되게 편하거든요. 한글책 그냥 읽고 그리고 수학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학교에서 이제 뭐 1시간이라 이렇게 시간이 비면은 수학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너무 프리한 거예요. 네. 아무튼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일 체크표를 만들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시간 배분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짜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랑 양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잠수의 영어가 다 독서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주로 많고 그리고 한글책, 책류가 역시 책을 읽는 게 많은데 이런 책 읽기 같은 경우는 시간 베이스로 해요. 그러니까 집중 듣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잠수의 영어는 다 시간 베이스로 할 일을 정해요. 그리고 학습 부분 있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 푸는 거, 뭐 사회라든가 뭐 과학이라든가 이렇게 문제집들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중에서 시스템 부분에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네, 매일매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정하시고, 그리고 독서하는 거는 시간 베이스로 계획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요. 수학이나 이런 문제집 푸는 거나 학습 부분은 네, 과제 베이스로 뭐 하루에 2장, 3장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에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를 딱 만드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만들기에서 시스템 두 번째,